나는 이거 종부세 무서우니까 무조건 팔아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3년 뒤, 4년 뒤를 예측을 하고 앞으로 6개월 뒤에 국회 원안 통과까지 보면서 변화됐을 때 파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5억, 10억, 20억 수익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남덕현입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처음 공부하던 2004년도 때는 세제 개편안이나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내용 자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 20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사실 유튜브나 신문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핵심은 이 정책이 몇 년짜리인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인가, 이게 뻥카인가, 바뀔 내용인가, 시행령인가, 법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 정책을 언제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8.13 공급대책, 8.3 세제 개편안 나오고 지금 유튜브 상에 말이 많은데 제가 요번 정책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뭔지, 진짜 정말 중요한 딱 한 가지가 뭔지 이걸 모르면 몇십억 몇억짜리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집을 팔아버리실 수 있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 미루다가 정부 믿다가 정말 정말 후회할 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그 후회가 반복될 수 있고, 비거주 1주택자분들, 이런 분들 세금 무서워서 팔아야 되나, 전세입주 쫓아내고 내가 들어가야 되나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뭐 의사결정에서 굉장히 큰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 꼭 지켜봐 주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는 레임덕과 정권 교체가 확정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확률은 99%로 보고 있고요. 8.13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아파트 공급이 없다라는 게 확정이 됐고, 8.3 세제 개편안은 현재 원안대로, 정부에서 낸 원안대로 국회 통과는 거의 불가능하다, 상당 부분 후퇴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다주택자,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분들은 이재명 정부의 침몰, 레임덕이, 조기 레임덕이 이미 시작이 됐고 세금과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원안대로 밀고 나갈 힘이 없단 말이에요. 밀고 나가면 엄청난 소송과 이 헌법소원에 시달리면서 많은 부분이 실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4년 뒤에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 세금 변화, 종부세나 양도세 변화, 정책의 변화를 예상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고 나는 이거 종부세 무서우니까 무조건 팔아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체력이 안 돼, 내가 도저히 영영끌에서 버틸 힘이 없어, 그런 분들은 파셔야겠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체력이 된다면 미래 3년 뒤, 4년 뒤를 예측을 하고 앞으로 6개월 뒤에 국회 원안 통과까지 보면서 내가 이거를 종부세를 내면서 버텨가지고 정권 교체되고 세금 정책이 변화됐을 때 파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5억, 10억, 20억 수익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전세 월세를 사시는 무주택자분들은 마지막 내 집 마련, 마지막 기회이신 것 같아요. 아마 올해랑 내년 초까지가 전월세가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꼭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렇게 많은 썸네일들이 있고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8.13 공급 대책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현되기 어렵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별도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핵심이 이게 아니라고 봐요. 오늘 8.13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핵심은 이재명 정부가 끝났다, 이게 핵심입니다. 실현되지 않을 국토부 발표 지금 막 열심히 분석해서 뭐합니까? 대책을 만드는 국토부 주무관님도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 대책을 안 믿을 거예요. 제가 2025년 9월 7일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10월 15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웅달 책방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을 두 개를 작년에 제가 찍어드렸죠. 97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즌 2다, 이거 다 뻥카다, 공급 없다, 말도 안 되는 그냥 늘 나오는 대책이고 내 집 마련 서두르셔야 된다. 11호 부동산 대책 때도 지금 구리랑 동탄이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빨리 집 사라, 무주택자 기회 얼마 안 남았다, 제가 그런 얘기 드리면서 부동산 공급은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뻥카는 이미 2025년 가을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8.13 공급 대책은 그걸 또 이제 쥐어 짜가지고 뭐 이렇게 포장지만 바꾼 거라서, 사실은 제가 내일 분석을 하겠지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공급 없습니다. 8.13 공급
공급 대책의 핵심은 이재명 정부가 1년 만에 끝장이 났다는 게 핵심이에요. 문재인 정부 3년 차가 지금 이재명 정부 1년 차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권 교체는요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사실 결정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 화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2019년 11월에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거의 이제 여론이 끝났어요. 이때 사실 부동산은 2013년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17년, 18년, 19년 집값이 3년 동안 폭등하면서 문재인 정권 때 중도나 보수 지지자뿐만 아니라 진보,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집 사는 걸 미뤘던 지지자들마저 정말 지쳐가지고, 아 그럼 대통령이 뭐라고 하나 보자, 정말 뭔가 있나, 집값 잡아줄 수 있나 하고 기대를 했던, 마지막 기대를 하고 봤던 요 국민과의 대화에서 막 동문서답 하는 거네요. 지금 뭐 집값 잘 잡고 있습니다, 막 이런 소리 하니까 여기서 이제 다 터져 나갔거든요, 마지막 지지자들이. 그러면서 지지율 수직 낙하하고, 지금 이 현상이 이재명 정부 1년 차 지금 8월 13일 공급대책 요 앞선 1년의 과정에서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를 지지했던 진보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 3년차 때 터졌던 그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손절했어요.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 정권 교체의 시작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임명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2025년 10월 13일에 파리쿡이라는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제가 하나 올렸습니다. 국토부 장관 이력, 부동산 집값 총책임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 학력, 전북대학교 회계학 이력, 전북 전 국회의원. 이 뒤에 서성환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이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국토부 장관 하셨던 분들 학력과 이력, 경력을 제가 쭉 소개를 하면서 비교를 했거든요. 비교가 안 돼요. 국토부 장관은 경력, 무학력, 무이력을 가진 분들이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보훈 인사로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이나 국토부와 관련된 능력이 없는 분이 국토부 장관이 됐죠. 이때부터 벌써 저는 작년 10월에 이제 이재명 정부 끝났구나,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글을 올렸던 거죠. 이게 시작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권 교체 시작 두 번째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SNS입니다.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 투기꾼, 다주택자 마귀 등등 이런 글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이때까지는 아직 1년도 안 됐으니까 같은 편으로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TV에 나오는 스피커분들, 부동산 전문가 스피커분들, 그리고 진보 커뮤니티 클리앙, 뭐 여성시대, 덕후, 뭐 등등등, 뭐 저기 미시 USA인가 등등등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때까지는 다 같은 편이었어요. 근데 불안함이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죠.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때까지 표면적으로는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3년 차까지 다 지지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17억 근저당을 걸고 분당집을 매도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균열이 시작이 된 겁니다. 29억의 분당 아파트를 거래 완료하면서 제가 이거 조금 수정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얼굴 합성해가지고 이런 매수자는 11억 3억으로 사실상 매수했고 근저당하고 더불어 근저당이다라는 공격이 막 되고 얼굴 합성되면서 이제 커뮤니티나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책을 아주 대놓고 비난하는데 이걸 방어를 못해요. 이제 왜냐면 논리가 딸려서 내로남불 논란을 이걸 막지를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 사태가 얼마나 컸냐면, 타격이 친민주당 커뮤니티였던 클리앙과 여성시대 등이 이때 이탈을 합니다. 물론 주식 폭락 사태도 같이 겹쳐서 이게 더 심했어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쉴드를 치려고 했는데 합법적이다, 이거 뭐 매수자를 배려해가지고 대통령이 통 크게 뭐 이런 헛소리 했잖아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방어가 안 돼요. 지금 이게 가불기에 걸려 있거든요. 내로남불 논란을, 아니 그럴 거면 우리는 대출 왜 막아요? 우리도 합법인데 왜 대통령은 저렇게 해요? 이런 거 왜 우리는 저 세무조사만 안 돼도 대통령은 이런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궁색하니까. 그래서 여론전에서 완전히 패배를 했고, 친민주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이때부터 이제 이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이탈한 건 아닌데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슬슬 거리를 두는 거죠. 지금은 정권 교체 시작이었잖아요. 제가 이재명 정부가 정권 교체가 레임덕이 확정됐다고 처음 봤던 시점은 26년 7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였어요. 정말 많은 분들, 진보 진영의 그
정말 순수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집값을 잡아줄 거야. 나한테도 기회가 올 거야. 좋은 세상이 올 거야라고 믿었던 분들이 느꼈던 딱 그 감정이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했을 때 2019년에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집값 뭐 별로 안 오르지 않았냐. 막 이상한 소리 할 때 그 느낌을 정확하게 1년 만에 7월 23일 날 느꼈어요. 어떤 분 뭘 보고 여기 나오는 토론자들 그 토론자를 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 나오는 이야기 뭐 실거주도 부동산은 100% 투기다 막 이런 얘기 말같지도 않은 얘기하는 걸 보면서 대통령부터 지금 부동산에 답이 없구나. 그리고 나는 망했구나. 이건 제가 색칠하면서 갈게요. 나는 망했구나.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무주택 지지자분들이 이 감정을 정확하게 느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때 모니터링 했던 그런 커뮤니티나 반응들, 주변의 반응들 이런 걸 종합을 했을 때요. 중요한 건 방점이 이거죠. 나는 망했구나. 전월세 사는 서울의 전월세 사는 나는 망했구나. 문재인 정부 시즌 2구나.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스피커분들 이렇게 TV 나오면 막 민주당 이렇게 정부 정책 지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재명 정부와 거리두기를 해야겠다라고 저는 이때 판단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부동산 망하겠다. 내 살 길 찾아야겠다. 친민주 부동산 전문가분들. 이때부터 여러분 돌아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정확히 시작을 했어요. 7월 23일 국민 대토론회 이후로. 이게 왜 무섭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26년 초에 SNS로 부동산 정상화 개국 정비보다 쉽다 막 이렇게 SNS로 말할 때 같은 편이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국회의원 스피커분들, 부동산 전문가, 진보 커뮤니티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같은 편이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분당진 매도 사태 때 이때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했고 부동산 정책 토론회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끝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민주당과 친민주당의 부동산 친민주당의 그 국회의원 출신 스피커들, 부동산 전문가분들, 클리앙 여성시대 같은 민주당 커뮤니티가 대통령을 손절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거리두기였다면 이때부터 손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망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클리앙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손절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손절하는 거죠.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2000년대 초부터 저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부동산 관점에서 굉장히 20년 동안 이게 추적 관찰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초까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MLB 파크나 파리쿠, 클리앙 이런 진보 커뮤니티들은 이때는 좀 이제 다른 커뮤니티들도 있었지만 초기에는 완전 친민주당이었어요. 친민주당. 이제 시장주의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MLB 파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2019년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습니다. 이거 국민과의 토론했을 때부터 완전히 이제 손절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민주당 정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끝났다. 공급해야 된다. 이때 손절했고요. 파리쿡은 제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말 수많은 글들을 올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렇게 되면 집값 많이 오를 거고 서민에게 피해 온다라는 글을 쓰면서 싸워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라고. 제가 책 내게 된 이유가 여기서 4, 5년 동안 글 쓰면서 싸운 것 때문에 그래요. 좋은 얘기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제가 17년, 18년에 글 쓸 때는 막 미친 듯이 그냥 반론을 받고 욕설을 들었는데 2020년, 21년 이때부터는 이제 파리쿡도 돌아섭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다 맞아보고 집값 오르는 걸 맞아보고 전월세 폭등에 집에서 쫓겨나는 걸 경험하신 여론 조작하시는 분들 말고 진짜 지지자분들이 아니구나 이게 이 남덕현 말이 맞았구나 저 소리 했던 거구나 그래서 나한테 맨날 싸워가면서 내 집 마련하는 소리였구나를 느껴보신 거죠. 또 파리쿡도 손절을 해요. 그래서 MLB 파크 파리쿡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순간부터 부동산 문제만큼은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보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세금 정책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클리앙이란 사이트는요, 여러분 진보 커뮤니티의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 정말 대단한 사이트거든요. 여기는 클리앙이란 사이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내 집 마련당이라는 커뮤니티의 소모임. 그러니까 우리 클리앙, 그러니까 게시판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커뮤니티에 거기서 우리 내 집 마련하는 거를 좀 토론해 보자라고 했던 소모임 커뮤니티가 있었거든요. 클리앙 안에. 근데 여기서 맨날 그러니까 부동산을 공부를 하면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 같은 이런 세금 올리고 공급 줄이는 대책을 이렇게 대출 규제 이걸 지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이게 공부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내 집 마련당 안에서 클리앙 안에서 자꾸 이거 정부가 잘못됐다, 정책이 잘못됐다,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없애버립니다. 클리앙 안에 내 집 마련당 커뮤니티를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들어서 임시 폐쇄한다, 뭐 한 3년만 닫겠다 했는데 지금도 없어요. 이거 사라졌어요. 그 정도예요. 반대 목소리 진압하면서 문재인 정부 세금으로 때려잡자, 다주택자 때려잡자, 이재명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민주당 만세 했던 사이트가 클리앙이라고요. 근데 그런 클리앙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손절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커뮤니티, 진보 커뮤니티 부동산 관련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이 3대 커뮤니티가 다 돌아서온 건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문재인 정부 때는 친민주당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정부를 지원하고 정부 정책이 맞다, 옳다, 다주택자 때려잡아야 된다, 세금으로 때려잡자, 뭐 공급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1년 만에 갑자기 막 태도 바꾸는 게 보여지시죠, 여러분?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변절한 게 아니고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저랑 좀 생각이 다르시지만 친민주 부동산 전문가로 분류되시지만 제가 사석에서 뵀을 때는 굉장히 좋았던 분들도 꽤 있거든요. 우리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집값이 그 정책적으로 좀 다르게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비판하지 마시고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10년 전 문재인 정부 때하고 지금 2026년에 달라진 건 뭐냐면 유튜브 권력과 미디어의 권력이 초선 국회의원을 이기고 있어요. 10년 전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중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종편, 그래도 아직까지는 방송사 프로그램, 그래도 아직까지는 감투 한 자리,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부 공공기관, 권력기관의 힘이 셌는데 10년 사이에 지금은 국회의원들 뭐 다선 의원도 그렇고 초선 국회의원들은 아주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나 한번 제발 불러주세요 해가지고 얼굴 알리고 기금 모으고 이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잘 보여서 한 자리 하지 않아도 오히려 정부를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좋은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돈이나 명예를 더 가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돈과 권력이 국가 권력 기관에서 지금 미디어 권력으로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10년 사이에 빠른 손절이 나오는 겁니다. 예전처럼 목을 맬 필요가 없어요. 나 공천 줘라 아니면 저기 뭐 어디 한 위원장 달라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이 이제. 밖에 있는 게 돈 더 잘 벌어. 아시는 것처럼 요 이미지가 그걸 나타내는 거죠. KBS, MBC, SBS 지상파 시청률 완전히 몰락했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거 올라갔고 저도 어제 나는 솔로 이런 거 봤는데 정주행 안 해요. 넷플릭스에서 다시 보기로 보지. 그다음에 JTBC는 지금 부도 났죠. 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 권력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야 여기 끝났네? 바로 손절. 왜 이제 나는 자립할 수 있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 정권교체 확정 두 번째 포인트는요. 26년 8월 3일 세제 개편안입니다. 세제 개편안. 제가 이때 세제 개편안 나왔을 때 영상에서 이재명 정부 정권교체율 98% 확정됐다고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죠. 그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이 제가 요 앞서서 설명했던 그런 느낌적인 느낌들 이제 지지율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요. 제가 여기 가져오진 않았지만 2030의 지지율은 정말 장난 아니죠. 지금 이재명 정부 폭락했죠. 제가 723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가 정권교체 확정의 1번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이때 이제 부정 여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리얼미터 건데 8월 3일 세제 개편안 발표 나온 지금 53%가 부정이고 오늘 제가 뉴스 기사 보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 긍정이 30%대로 떨어졌다. 40%도 안 나온다. 뭐 이런 것부터 40%까지는 아직 지키고 있다. 좀 다양한데 중요한 건 이 추세를 돌릴 수가 없어요.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8월 3일 세제 개편한 이후로 이렇게 지지율이 폭락을 했고 부정으로 돌아섰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를 민주당 내의 국회의원들도 다 느끼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관료층에서 이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26년 8월 5일 세제 개편안 발표되고 이틀 뒤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 재정적자 비상사태 선언을 기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발표를 하시잖아요. 앞선 도지사들이 이게 돈을 막 갖다 썼는지 돈이 없다 경기도에 채권 발행 이미 99%다 해서 돈을 어디다 끌어올 수가 없다. 지금 비상사태다. 나 못 살겠다. 그런 사태 선언을 하셨잖아요. 이걸 뭐 내부적으로 보면 좀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전임 경기도지사가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 뒤에 김동연 이제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지사를 하셨잖아요. 그럼 사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 선언은 앞선 사람들 경기도지사 이제 욕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재정 관리를 했길래 이렇게 빵꾸를 내놨냐. 근데 이 선언이 세제 개편안 발표 이틀 뒤에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했다는 건 이
뭐 이제 더 이상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 유튜브가 아니니까 우리는. 네, 오늘 2026년 8월 13일 정권 교체 확정 네 번째.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부동산 공급 없는 공급 대책이 나왔죠. 빌라나 오피스텔은 청년들이나 무주택자한테 대출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여기는 대출 제한 4억까지 해줄게. 아파트는 안 돼. 그래서 아파트는 없고 빌라 돈 빌려줄 테니까 여긴 다 막았잖아. 빌라 가서 살아. 똥 좀 치워줘. 서울에 아파트 살 사람들 저기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저기 뭐 고시원에 뭐 저기 욕조를 뭐 설치한다고도 하던데 그런 데 좀 가서 살아라 이제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제 분노 폭발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요 내로남불 오관왕입니다. 이걸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 감정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심각한 내로남불은 이거죠. 부동산 공약을 안 지키는 걸 넘어서 반대로 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약 안 지킬 수도 있죠. 정치인들이 공약을 안 지킬 수 있죠. 근데 반대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여기에 뭐 축구장 짓겠습니다 해놓고서 있는 축구장 밀어버리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20대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그 부동산 공약 포스터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속 확대하겠다. 뭐 과세 부담 완화하겠다. 대출 늘리겠다. 세금을 줄이고 공급을 늘리겠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건 20대입니다. 20대. 지난 선거는 21대였고. 근데 21대 때도 뭐 비슷하게 주택 공급 뭐 재건축 규제 완화, 분담금 완화 등등등 공약을 했어요. 20대 때보다는 조금 더 후퇴하셨지만. 근데 지금은 무슨 공급을 확대하거나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세금 폭탄 날리고 공급은 아파트는 씨를 말리고 빌라 살아라 이런 거 하고 있고 대출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약을 안 지키는 걸 넘어서 반대로 했다. 이거 뒤통수를 때렸다고 뒤통수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많은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거에 설명이 없죠. 설명이. 왜 내가 공약대로 공급을 늘리고 세금을 줄일 수가 없는지 그럼 세금을 늘리고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늘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출을 좀 해주면서 이런 데 살게 하면 어떤 식으로 서울이나 경기도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는지 저 같은 공급론자들이 우려하는 아파트 공급 재개발 재건축 안 하고 어떤 식으로 주거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한다거나 그거를 이제 서울대 출신 분들 혹은 뭐 스탠퍼드라든가 와세다 대학이라든가 동경대학이라든가 이튼 스쿨이라든가 뭐 이런 좋은 대학교 나온 능력이 있는 경제학 박사, 도시개발 박사분들이 질비한 그런 위원회 같은 데서 어떤 보고서나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나 저 무능력한 김윤덕 장관 아니면 뭐 기재부 관료들, 뭐 부동산 유튜버 이런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막 대책 발표를 하니까 웬만한 중소기업도 요즘은 이렇게 일을 안 하죠. 지금 문제점, 어떻게 개선점, 개선했을 때 효과, 뭐 드리는 기간, 비용 이런 걸 따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거주의 주택을 때려잡고 있잖아요. 투기라고 하면서 오늘 정부 저 공급 대책안 보니까 비거주 1주택은 이제 전세 대출도 안 해주겠다. 왜냐면 이거 부동산 투기니까 막 이런 식 이제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이 이제 투기꾼이 됐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저에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이었어요. 분당 아파트. 대출 규제 우회했어요. 대출 규제 우회 일반 국민들은 대출 규제를 하고 SH 통해 가지고 사전 청약하고 대출 잘 나오겠다라고 했던 그런 아파트들 확답을 받았는데 국가한테 근데 그거 대출 규제해가지고 지금 2억 아파트 가격 돈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 청약했던 청년들 쫓겨날 처지란 말이에요. 10년 동안 청약 자격 박탈당하는데 국민들은 대출 규제로 원래 나오기로 했던 것까지 대출을 안 해주면서 괴롭히고 있는데 본인은 17억 7천만 원 근저당해가지고 사대출로 이제 우회해버렸죠. 합법이죠. 합법이니까. 근데 대출 규제하기 전에는 대출도 합법이었어요. 전세는 사라져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나는 분당집을 전세 주다가 근저당으로 규제 전에 매도했지롱. 이렇게 내로남불을 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부동산 거품이 심각하다. 이러다가 잃어버린 20년 온다. 내가 이거 부동산 거품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 잃어버린 20년 일본처럼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그 거품 최고가의 아파트를 팔았어요. 내로남불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님 말대로 부동산 거품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게 진심이라면 부동산 거품이 그렇게 심각할 때 대출 규제를 의회에서 근저당을 걸고 가격을 싸게 팔기 싫어가지고 라고 저는 추정을 하죠. 대통령께서는
그 뒤에 사줄 사람이 딱지가 안 나오니까 재건축 딱지가 안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배려를 무이자까지 했다고 하시면서 합법적으로 아파트를 파셨잖아요. 근데 그럼 거품 최고가의 뒷사람 일반인한테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29억에 본인은 이득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합쳐져서 내로남불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13 공급 대책의 진짜 핵심은 이재명 정부가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 그래서 종부세나 장특공, 양도세, 전세 규제, 거주주택 등이 지금의 정부 안에서 많은 것이 바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1주택자나 다주택자분들, 우리는 부동산 투자자잖아요. 우리가 앵무새처럼 정부안을 보고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건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런 건 세무사예요. 세무사. 부동산 세무사, 부동산 공무원 혹은 이 투자자가 아닌 이런 초심자분들이 정부 안을 보고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나 종부세를 깎아준다고 하니까 정부를 믿고 4년 동안 8년 동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지 했다가 문재인정부에 뒤통수 맞잖아요. 지금 20년짜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을 준대잖아요. 여러분 이젠 안 믿잖아요. 우린 아무도. 그쵸. 그게 투자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은 연말에 국회 심의에서 지금 83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갈 수 있을까? 후퇴할 것인가? 정권 내 규제가 약화될 확률은 저는 굉장히 높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대폭 후퇴하거나 혹은 일부 후퇴하거나 그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원안 그대로 후퇴하지 않는 통과되더라도 헌법 소원이라든가 어떤 소송을 통해서 이게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워낙 많은 걸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렇게 명문화된 법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론 보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에서 정권 교체가 확실한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으면 헌법재판소도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번 정권 내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요번 안으로 가더라도 다음 대권을 국민의힘 정부에서 가질 텐데 저는 여기 확률을 지금 99%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정부에서 어떤 항목들을 규제 완화할 것인가, 양도세 거주 조건을 뭐 없애줄 것인가, 장특공을 공제한도 10억을 올릴 것인가, 비거주 거주를 철회할 것인가, 아니면 종부세율은 그대로 냅둘 것인가, 이런 등등등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제가 오늘 시간에서 이걸 다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걸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점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앞만 보고 집을 판다, 내가 버틸 체력이 있는데, 이거는 반대인 거예요. 특히나 강남이나 한강변 벨트에 좋은 아파트 가지신 분들, 내가 비거주 1주택이니까 지금 비쌀 때 팔아야지, 아니면 다주택자인데 이거 아유 무서우니까 팔아야지,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종부세 내가 2년 3년 버틴 다음에 집값 오른 다음 파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예상치 못한 글로벌적인 이슈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10년 버틸 체력이 있냐 없냐, 8년 버틸 체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보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헐값에 집을 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정권이 흔들리고 있고 정권 교체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앞으로 이렇게 60으로 가고 이게 30대로 가면 세제 개편안이라든가 공급 대책이 어떻게 바뀔지 보세요. ISA 법안, 주가 누르기 법안,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대책들이 반발이 심하거나 지지율 표를 계산하면서 어떻게 바뀐지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심지어 지금 구윤철 부총리나 이재명 대통령도 확정안이 아니다, 국민의 민의를 듣겠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서 급하게 손실을 보면서 집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가 아니다. 1주택자, 비거주택자, 다주택자 분들은, 무주택자 분들은 전월세 폭등 옵니다. 제가 지금 3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1년 전부터는 정말 세게 말씀드리고 있고, 전월세 폭등 오니까 빨리 내 집 마련하셔라. 제가 늘 강조하는 동탄이라든가 파주 운정 GTX역 인근이라든가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라든가 인천 검단 신도시, 유망한 지역 많이 있으니까 서울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 빨리 하셔라.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8.13 공급 대책 좀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큰 의미 없지만, 아파트 공급 안 될 거지만, 빌라도 제대로 공급 안 될 거지만, 집값 하락을 만들 수 없을 거지만, 그래도 정부가 안을 냈으니까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